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모병제로 전환, 남녀 모두 의무 군사 훈련. 자, 이게 일찌감치 차기 대권 도전 선언했던 분이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내놓은 파격 제안입니다. 자, 최근에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 표를 준 2030 젊은 층을 겨냥한 것일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박용진 의원에게 직접 자세히 듣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먼저 그 책 얘기부터 하시죠. 오늘 출간일이 오늘이죠? 네, 오늘 책이 나옵니다. 제목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이라는 그렇습니까? 내용이요. 그러면 저 뭐 대선 후보로서 뭐 공약을 담은 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우리 정치가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격렬하게 뜯어고치고 싶어하는 게 정치니까 예. 정치에서의 혁명을 통해 또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혁명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 혁명 가운데 지금 뭐 언론에 지금 집중 부각된 거는 모병제 전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책에는 사실은 인구 부총리 제도에 대한 제안, 예. 실질적인 교원 평가 제도의 강화된 도입, 그리고 예. 국민연금 개혁, 국공립대학교와 유치원의 무상교육 실시, 원포인트 개혁, 이런 사실 시끄러울 얘기가 되게 많은데, 딱 그 부분만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 병역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특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박 의원님도 군대 당연히. 그럼요. 예, 병장 박용진의 제안이니까. 그러시군요. 무겁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모병제 전환하자는 거. 우리 모병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느끼고들 계세요. 지금처럼 싼 값에 우리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다가 국가 방위의 최일선에 세우는 방식, 이런 방식은 어렵다. 그리고 인구의 감소 때문에라도 어렵기 때문에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정예 강군으로 가야 된다. 이게 모병제가 기본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15만에서 20만 정도의 군사를 가지고 그야말로 군사대국 1, 2, 3가 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중에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되더라도 이 숫자 가지고 충분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요. 저는 모병제로 가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부분 개인 화기 정도를 갖추고 다룰 줄 알고 또 군사적인 훈련 체계, 명령 체계를 이해하는 그런 예비군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헌법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국방의 의무의 한 축에서 남성은 전투병, 여성은 비전투병 이렇게 가를 이유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대화된 시스템 안에서는 남녀 모두 신체적 조건에 맞는 전투 역할 그리고 각각의 특성과 장점에 맞는 그런 그 예비군 제도 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정예 강군 15만 명의 강력한 군사국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사시에는 한 2천만 명까지 군대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입니다. 어찌 들으면 그 이스라엘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이렇죠. 스위스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비판을 당연히 이제 예상하셨겠지만요. 네. 특히 그 진중권 전 교수는 이게 2030 표나 얻겠다. 이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얄팍한 정치를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을 다 쓴 게 작년 11월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지금 4월에 나오는 건데요. 작년 11월에 다 썼고 이 이슈와 관련해서는 모 교수님을 모시고 비공개 대담도 해봤어요. 작년 여름입니다. 그거는. 오래된 고민이고요. 단순히 무슨 얄팍하게 표나 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실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 전략 차원에서 모병제를 고민하는 거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 평등 복무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계가 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무슨
그 청년 이슈, 뭐 2030, 뭐 남성에 대한 관련된 이슈 이렇게 생각해보고 접근한 것은 아닙니다. 예, 뭐 이번엔 그 재보궐선 그 패배 후에 급히 급조하신 건 아니고 뭐 진작에 만들어내신 그런 공약이다. 오래된 말씀이신 거죠? 고민입니다. 그러나 예, 다만 요 이슈대로 논의가 진행이 잘 되고 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예. 지금 사실 군 가산점 제도를 둘러싼 뭐 갈등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사회적인 뭐 군 병역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서 녹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행히 그 보면 작년에 KBS가 그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 모병제로의 전환에 대단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계시고 예. 또 여성의 그 병역 복무와 관련해서도 그 훨씬 찬성이 많더라고요. 예. 사회적으로는 논의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국방부가 입으로는 매번 뭐 모병제로의 전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느냐면 저는 국방부가 자기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거대한 사회적인 변화를 두고는 사실 국방부가 15년 전, 2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그 사회적 점검을 하고 자기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작년에 국회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에도 그때도 뭐라고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이러고 끝나요. 그럼 당신들은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면서 왜 아무런 준비도 안 하느냐. 그럼 그냥 그야말로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얘기를 한 만큼 지금 이 논란과 제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빨리 국방부가 우리 정부가 모병제 전환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 평등 복무제에 대한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그 국회의원 증원도 좀 필요하다 말씀하셨죠? 보니까 330명 늘리자 이렇게 하셨던데 보니까 왜 330명입니까? 뭐 딱 어떤 예.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국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제일 숫자가 작거든요. 예. 의원들 숫자가 16명, 17명. 예. 여기가 다뤄야 될 기관수로 따지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공립대학이 들어가니까 예. 제 기억에 80개 정도의 피감기관이 있어요. 예. 그런데 다들 서울대만 한번 보고 교육부만 한번 보고 서울시 교육청을 한번 보고는 국감도 그냥 끝나요. 예. 평상시에도 그 세 개 기관을 중심으로만 논란이 있고 그러면 나머지 한 80개 가까운 그 피감기관들은 고맙죠. 자기들도 국민 혈세를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수천억을 쓰는 기관들인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책은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국회가 감시할 여력이 없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상임위가 사실은 예. 그 주목받고 센 기관 몇 군데에만 관심을 갖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국민적 감시, 국회의 견제 이런 것도 받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달았느냐면 밥값 파는 국회의원이라면 예. 늘리는 게 남는 장사예요. 그냥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을 워낙 다들 이제 신뢰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긴 한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고 국회의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예. 사실은 국민의 558조 올해 예산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제대로 쓰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보다는 늘어나야 되고 그 방향에서 정치개혁의 기획을 만들어 나가는 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정치인이라면 자기의 생각과 소신 그리고 나라를 위한 제안을 이렇게 제안하고 또 그 토론을 끌어가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박수 받을 일만 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논란을 피해가면서 그럴싸한 말과 행동으로 인기만 관리하겠다. 이거 되게 무책임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거 후 이제 쇄신 이야기 보면 이제 당심 민심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괴리에 대해서요. 박용진 의원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어느 당이나 당이 그 일반 국민들의 인식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고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책임정당이고 중심정당이었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민주당이
그 책임을 지고도 중심에 서려고 했었는데 집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희는 문재인 정부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제1의 과제로 지금 삼고 있기 때문에요. 예. 무조건 민심 중심으로 민심을 어떻게든 더 파악하려고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는데 야당에서는 또 바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 폭주, 그다음에 도로 침문 이런 비판하는데 자, 새 원내대표의 어떤 역할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적임자라 보십니까? 아니 이미 뽑힌 분에 대해서 저보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 원내대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의 대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의 결과를 가지고 이거를 그냥 여러 선거에 있을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저 생각을 해요. 예. 이걸 그렇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되게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상황. 김대중 노무현 정신, 민주당의 책임정당 정신 이런 것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바꿔야 되는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좀 보거든요. 네.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차기 당대표 후보도 지금 3명 3파전을 압축됐는데 뭐 언론에서는 뭐 본인들이야 뭐 이런 표현을 싫어하시겠지만 친문 비문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당대표도 만약에 이제 뭐 이른바 친문 쪽에서 되면은 투톱이 다 친문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차기 당대표 어떤 인물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민주당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그야말로 말만이 아닌 혁신과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쇄신 이런 것은 진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귀신같이 아세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그런 혁신과 쇄신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들 민주당이 진짜 완전히 달라졌네라고 하는 파격적인 행보와 계획을 준비하신 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세 분이 당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나오신 세 분이 예. 오래된 정치인이고 민주당에서 여러 역할을 해오신 분들이라서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역동성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내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방역 추진하는데요. 뭐 핵심 내용이 뭐 자가 진단 키트 이거 같은데 그 신현영 의원도 민주당 내에서 환영한다고 했다가 좀 뭐 당 내에서 당원들한테 좀 비판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시장이 서울 그 권역에 대한 어떤 방역 책임자인 건 맞겠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어떤 방역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역사령관 역할이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인 국가 차원의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정책과 전선을 잘 유지하고 보조를 맞춰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아마 그 방역 당국 간의 어떤 협의와 논의를 전제하고 그렇게 논의를 하실 텐데 이것이 괜히 정치인이니까요. 예. 정치인이 중앙정부를 곤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기의 정치적인 주목도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그런 면에서 접근한 제안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